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유난히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코인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듯 하다가도 고꾸라지면서 기대와 실망을 크게 넘나드는 코인. 상승력이 좋아서 외부 악재만 없으면 훨훨 날아갈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코인. 하지만 2,000원 돌파를 시도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동전으로 변하기도 하는 코인. 이번에 살펴볼 코인은 기대감과 절망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 XRP, 리플입니다. 2021년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에 11억 원을 몰빵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보유한 코인은 리플 딱 한 개인데 무려 11억 원을 평균 매수가 1912원에 사들인 겁니다. 글쓴이가 올린 캡처 이미지를 보면 당시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53%로 5,200만원 가까이 손실이 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리플이 800원대로 추락한 5월 23일 패닉셀을 했다면 6억 원 넘는 돈을 허공에 날렸을 수도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절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은 2017년 말과 201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굉장한 기대감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당시 4,900원이라는 연고점을 기록했고 전세계 거래량의 10% 이상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리플 시세는 폭락했고 무려 3년 가까이 바닥에서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2020년 11월 리플이 700원을 돌파하며 다시금 기대를 모았지만 SEC 소송 이슈가 터지면서 시세는 200원대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리플에 또 속았다, 리또속이라는 표현이 다시금 회자되면서 리플은 그렇게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물론 리플은 여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소송 이슈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과 맞물려 4월에는 2,4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리플 역시 직격탄을 받았고 800원대까지 추락하며 다시 동전주, 역시 리또속,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리플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플 코인은 금융거래를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 리플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이자 기초화폐입니다. 이 코인을 매개로 전 세계의 화폐를 몇 초 안에 송금할 수 있어서 혁신적인 실시간 통화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리플 프로토콜이라는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으로 국제 결제 시스템망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통 은행을 통해 해외 송금을 주고받으려면 며칠이 걸리게 됩니다. 아시아권에서 송금을 보낼 경우에도 하루 이상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XRP를 통하게 되면 몇 초면 가능해집니다. 수수료도 저렴하다 보니 송금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리플 랩사와 리플 최고 경영자 등을 상대로 리플이 등록도 안 된 증권인 XRP를 판매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판매 이익을 벌금과 함께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의 모든 증권은 SEC의 허가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한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리플은 XRP는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투자 거래되고 있다며 회사를 위해 끝없이 변호할 것이라고 밝히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현재 리플 소송의 가장 큰 화두는 과연 XRP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리플 측은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21일 진행된 소송 심의에서는 공정한 고지, 이른바 Fair Notice Defense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리플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미리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소송 자체가 아예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SEC는 2010년과 2015년에 공지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은 과연 이 공지가 공정한 고지에 해당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한 고지는 쉽게 말해 일반인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번 소송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이 기각될 경우에는 XRP가 증권인지 여부를 떠나서 소송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됩니다. 이럴 경우 XRP는 소송 이슈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고 다시 미국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세 역시 전고 돌파 시도가 다시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상황에서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일 뿐 단언하거나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여론이 XRP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띈 경우가 많아서 홀더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리플이 소송 이슈에서 자유로워지면 그동안 기대됐던 리플의 잠재적 가능성이 폭발하면서 현실화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특히 소송 이슈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앙은행이 국경 간 지불 수단으로 리플을 지목한 것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꽤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은 각국 은행들이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발행한 CBDC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5일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의 시총은 45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시총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시총 3위 자리를 놓고 다투기도 했던 것이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현재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암호화폐로서의 정체성이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리플 소송이 리플에 유리하게 마무리된다면 리플은 미국의 주요 거래소에 재상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리플은 특히 소송이 잘 정리되면 기업 공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리플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XRP의 시세 역시 전고를 돌파하며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리플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 소송을 분기점으로 제2의 도약을 이뤄낼지 아니면 추가 시세 폭락으로 다시 동전주로 바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나의 시간을 뒤로하고 시장의 시간을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빨리 수익을 내겠다는 조급함보다는 시장의 시간을 기다리며 자신이 투자한 코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키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